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세 번째 챕터는 쿼리 활용입니다. 전체의 23%이니까 이 쿼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챕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액세스의 개체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쿼리라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여러 가지 연산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회라든지 또는 삽입이나 삭제 같은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쿼리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어 놨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쿼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SQL이라는 언어가 사용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SQL이라는 언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쿼리들이 사실은 SQL 명령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액세스는 SQL 명령문을 모르고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SQL문과 함께 각각의 쿼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QL 부분까지 모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쿼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의 개념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쿼리라는 것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대상으로 해서 원본을 아셔야 되는데요. 테이블뿐만 아니라 다른 쿼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을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찾거나 계산하거나 요약을 수행해서 결과를 표시하는 개체이다. 아주 다양한 연산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는 테이블이나 다른 쿼리를 원본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 꼭 아셔야 되겠고요. 또 이 쿼리도 다른 폼이나 보고서의 원본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쿼리의 종류를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쿼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아셔야 되고 실기시험에는 이 내용이 모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쿼리 부분을 정말 어려워 하시는데요. 이 쿼리 종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쿼리 중에서 가장 쉬운 쿼리가 선택 쿼리입니다. 선택 쿼리는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특정 조건을 지정해서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는 쿼리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쿼리가 되겠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SQL 쿼리는 직접 SQL 명령문을 입력해서 작성할 수 있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우리가 SQL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SQL문으로 사실 액세스에서는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 매개 변수 쿼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실기시험에도 잘 출제가 됩니다. 매개 변수 쿼리는 쿼리를 실행할 때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그 조건에 맞는 결과를 표시하는데요. 선택 쿼리는 쿼리를 만들 때 조건을 미리 작성을 해 놓습니다. 매개 변수 쿼리는 실행할 때마다 다른 조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 쿼리도 실기 문제 또 잘 나오는데요.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요약할 수 있는 쿼리가 되겠고요. 다음 크로스텝 쿼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로스텝 쿼리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드별로 합계, 개수, 평균 이런 요약을 계산한 다음에 마치 스프레드시트처럼 엑셀의 피벗 테이블처럼 보여주는 쿼리가 크로스텝 쿼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불일치 쿼리라는 것은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내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룬다는 전제 조건 하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두 개의 테이블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때 불일치 쿼리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실행 쿼리도 아주 특수한 쿼리가 되겠는데요. 실행 쿼리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테이블을 변화시킵니다. 앞에 것들을 보시면 테이블이나 쿼리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실행 쿼리는 원본을 변화시킵니다. 기존 테이블을 변화시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테이블 만들기 쿼리가 있고 요거는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고 추가 쿼리는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고 삭제는 레코드를 삭제하는 거, 업데이트는 필드 값을 변경하는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실행 쿼리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쿼리의 종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것만으로도 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쿼리 작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쿼리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록에 있는 쿼리 작성 예제를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쿼리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든 사원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작성하도록 할 거고요. 사원 테이블에서 4번 직책 기본급 사원 테이블을 보시면 디자인 보기로 보시면 여러 가지 필드들이 들어가 있고 데이터도 지금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4번과 직책과 기본급만을 검색하는 쿼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하고 여기 보시면 쿼리에 마법사를 쓸 수 있고 쿼리 디자인을 쓸 수 있는데요. 우선 마법사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테이블 추가라는 창이 열려지고요. 사원 테이블을 선택해서 여기 선택한 표 추가하면 여기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닫아주셔도 되겠고요.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면 사원이라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필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걸 아래쪽에 있는 눈금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끄는 방법은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죠. 4번과 직책과 기본급. 자, 일단 필드만 이렇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고요. 결과를 보는 방법은 쿼리 디자인 탭의 결과 그룹에서 여기 보시면 실행, 이걸 누르시거나 또는 데이터 시트 보기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쿼리의 결과는 항상 실행 누르셔도 됩니다. 실행을 누르면 전체 필드와 레코드들 중에서 4번과 직책과 기본급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저장 누르시거나 또는 닫으면서 닫을 때도 저장 이름을 물어봅니다. 얘를 눌러보시고 그냥 쿼리 1로 저는 그냥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동일한 쿼리를 쿼리 마법사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마법사로 만들 때는 만들기에 쿼리 그룹에서 쿼리 마법사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쿼리들 종류들이 있죠. 이런 크로스 탭이라든지 중복 데이터 검색이라든지 불일치 검색 같은 거 만들 수 있는데 우린 단순 쿼리니까 단순 쿼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원본을 선택하실 수 있고 사용 가능한 필드를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4번과 직책과 기본급 똑같은 걸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걸 상세 쿼리나 요약 쿼리, 우리 앞서 본 것이 상세 쿼리입니다. 상세 쿼리로 만들고 쿼리의 이름도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죠. 수정하셔도 되고요. 쿼리 결과를 볼 수도 있고 디자인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보면 동일한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쿼리는 이런 방법으로 쿼리 마법사나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쿼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사용된다. 지금 원하는 필드뿐만 아니라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쿼리에도 연산자가 활용이 되는데요. 연산자는 엑셀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산술 연산이 필요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거듭 제곱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요거가 엑셀과 다른데요. 엑셀에서도 나머지를 구할 때 모드를 사용하죠. 근데 엑셀에서는 모드 함수를 쓰죠. 즉 모드라는 등호, 모드하고 이렇게 숫자를 지정하는 함수를 쓰는데요. 얘는 연산자입니다. 액세스에서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모드 이렇게 직접 연산자로 기록을 해준다는 거. 자, 이 점 다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비교 연산자는 동일하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그 다음 논리 연산자 이 부분도 중요한 게 not and or라는 게 엑셀에도 있었지만 엑셀에는 모두 함수였고요. 요건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점 주의하셔야 되는데 not은 반대로 하는 거죠. 조건이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을 반환하고요. and는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 나오죠. or는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연결, 문자열을 연결하는 연산자는 엑셀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수 연산자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엑셀하고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요것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특수 연산자 보기 전에 조건 지정하는 것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원 쿼리에서 자, 홈 탭에 보기 그룹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면 요게 이제 디자인 보기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4번과 직책과 기본급이 있는데 여기 앞서의 그런 연산자들 활용해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책에서 직책이 대리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대리라고 적어주시면 직책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과를 볼 때는 실행을 눌러주시면 직책이 대리인 것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넣어주시면 그 기본급을 한번 넣어 보겠는데요. 기본급을 바로 옆줄에다 넣게 되면 이게 그리고 and 연산이 됩니다. 여기에 크거나 같다.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서 300 이상이 있었나요? 300 이상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실행을 눌러보면 한 명도 없죠. 300 이상인 것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250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250도 없네요. 네, 그러면 부장으로 바꿔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부장이면서 250 이상인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is null이나 is not null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4번 is null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 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 필드명은 쓸 필요가 없겠고요. 여기에다가 is null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4번이 null인 값만 보자라는 것인데요. 사실 아까 4번이 없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수정을 하고 null인 값이 보여지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책을 하나 지워보겠습니다. 자, 직책을 지워보고 직책을 is null로 지정해 주시고 실행하면 직책이 아까 지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것을 is not null로 지정하게 되면 null이 아닌 거. 그럼 첫 번째 것 빼고는 다 나오겠죠. 첫 번째 것 빼고 나머지가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 널과 is 낫널의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 like 연산자는 만능 문자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음표나 별표, 물음표는 한 글자 대신 사용하는 거고 별표는 여러 글자 대신 사용하게 되는데요. 직책에 또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책을 보면 과장, 부장, 장자로 끝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별표 다음에 장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장으로 끝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 엔터를 치면 like, 별, 장 이렇게 like라는 연산자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과장과 부장만 표시되죠. 대리는 표시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장으로 끝나는 것을 지정했기 때문에 별표 장을 지정했는데 장으로 시작하는 것은 장별이 되겠고요. 장을 포함한다 그러면 별, 장, 별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별표나 물음표와 같은 만능 문자와 함께 쓸 수 있는데요. 이때 액세스에서는 자동으로 like라는 연산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거. like 연산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etween and를 쓸 수가 있는데요. between and는 몇 이상 그리고 몇 이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본급에 크거나 같다 250 이상 and 작거나 같다 350 이하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보면 그 범위에 맞는 것만 보여지죠. 근데 이것과 똑같은 것이 between a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etween 250 and 350 between and가 앞서 지정한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행을 해보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between and도 굉장히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n이라는 것은 or 연산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r로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사원에서 부장이나 부장, or, 대리, 부장이나 대리만 보겠다. 자, 이렇게 or 연산자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럼 부장 대리만 보여지죠? 요것을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 안에 괄호 안에 따옴표로 문자니까 따옴표 꼭 쓰시고요. 부장과 대리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or 연산자를 쓰면 여러 개의 값일 경우에 계속 연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in을 사용하면 조금 간결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자를 사용할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숫자는 그냥 사용하죠. 숫자는 그냥 사용하고 문자는 따옴표를 붙이게 됩니다. 네, 날짜 구분자도 있는데요. 날짜는 앞뒤에 샵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 할 때 날짜는 앞뒤에 샵을 붙인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nd와 or의 조건이 되겠는데요. 조건을 같은 행에 입력하면 and 조건, 다른 행에 입력하면 or 조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엑셀에 고급 필터를 지정할 때도 이렇게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직책을 여기에 부장 넣고 기본급을 여기에다가 250 이상이다 라고 쓰면 이렇게 and 조건이 되겠는데요. 요것을 아래에다가 이렇게 쓰면 부장 또는 250 이상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행해서 보시면 부장뿐만 아니라 과장도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가지만 만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and는 같은 줄, or는 서로 다른 줄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세스의 주요 함수들이 되겠는데요. 사실 액세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가 엑셀과 동일한 이름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동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액세스에서 함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 정도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다 이것을 설명드리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열 함수에는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몇 번 반복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치 그 영문 단어 외우듯이 외워주시면 되고, 함수의 사용 이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액세스의 함수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게,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도 wri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셀 주소와 함께 몇 개를 추출할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가 표시가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대괄호는 필드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엑셀에는 그냥 셀 주소를 쓰면 되지만 액세스에서는 필드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괄호가 나오죠. 그래서 주민번호에서 앞 두 글자가 01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괄호가 나온다면 필드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엑셀과 다른 함수들이 있으니까 이름이 다른 것들 좀 주의해서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if문 함수 같은 경우에 if가 아니라 if입니다. 앞에 i가 두 개 들어가는 거, i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집계 함수는 폼이나 보고서에서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쿼리의 내용들은 전체가 다 모두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